네, 경희 피레탄의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하지만 저의 한의원의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이보다 더 좋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 한의원은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에서 모든 병을 연구 치료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은 이 신경 섬유종, 우리가 피부에 계속 다양한 형태의 종기 종양이 생기는데 그 왜 신경 섬유종이 또 생기고 있는지 우리 내원하신 환자분의 케이스를 가지고 제가 좀 간단하게 또 설명드리고 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경섬유종은 신경섬유에 특히 종기 종양이 생기는 질환이죠. 우리가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유전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보고 있지만 저는 유전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 신경섬유종 또한 저는 심부온도가 내려가서 모공이 닫혀서 피부온도가 올라가서 생긴 질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내원하신 분은 38세의 여성분인데 광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먼 거리를 올라오셨는데 정말 이분은 젊은 사람이잖아요. 아직 임신도 안 했습니다. 남편하고 같이 왔는데 2세를 생각하고 있지만 유전이 될까봐 그런 2세 계획도 잡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치료를 하고 나면 유전되지 않으니까 한번 좋은 계획을 잡아보라고 했습니다. 자, 이분은 그런데 과거력에 자궁 경부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소염제를 쓰고 계셨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생리통으로 한 10년 전부터 계속 생리통약을 먹고 있었답니다. 한번 생리할 때 한 서너 알 정도는 계속 먹었다는 거죠. 왜? 통증이 있어서 그랬던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심부 온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은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약물에 의해서 심부 온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 이외에 음식물 등에 의해서도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분 또한 딱 약물에 의해서 신경섬유종이 생겼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 설문조사한 결과로는 지금 10년 동안 약을 쓰고 계셨다라는 거고, 자,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소염 진통제 같은 경우는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바로 억제를 해버립니다. 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심부온도 피부온도 둘 다 내려가 버립니다. 자, 제가 그랬죠? 심부온도가 내려가면 생존을 위한 4대 법칙이 생긴다 그랬죠? 자, 그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는 피부온도가 올라간다. 하나는 모공이 닫힌다. 땀 분비가 줄어든다.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억력이 강해진다 그랬습니다. 자, 이분은 특히 이제 상체, 배꼽 위로 아주 커피색의 반점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허리 주변으로 자꾸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종기들이 계속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걱정이 되고 있었는데 이분 또한 다양한 대학병원에서도 치료를 해봤지만 효과는 보지 못한 상태로 한방 치료를 원해서 이제 저희 한의원에 내원한 케이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설문조사 결과 일단 먼저 심부 온도를 낮추는 요인들을 찾아서 빨리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문조사 결과 다양한 요인들이 있었지만 자궁 경부의 염증이라든지 또 생리통으로 인해서 일단 약을 쓰고 있었다라는 사실이고요.
뭐 비타민을 좋아한다든지 생야채를 좋아한다든지 또 평소에 막 술도 좀 드시고 열체질이라고 또 여긴 부분도 많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내 몸을 시원하게 관리하려고 했겠죠. 그러다 보면 신부온도는 또 더 내려가는 거고 모공은 더 다치는 거고 피부 온도는 더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우리가 피부 발적과 색소 침착이 되겠죠. 자, 커피색에 색소 침착이 된 거 바로 피부 온도가 올라간 결과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모공이 다치면 열 에너지는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 방출이 안 되잖아요. 열 에너지는 중첩 교차되고 중첩 교차되는 지점에 피부 온도는 더 올라가니까 그때 커피색에 반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땀 분비는 줄어드는데, 자, 이분 또한 상체 쪽으로 다한증이 많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공이 손발끝에서 다치잖아요. 그럼 구멍이 많은 이 상체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열 체질이라고 인식하게 되었고 자꾸 차가운 것을 또 먹게 되고 상체 쪽으로 열이 쏠리면 이때 목, 두피 쪽에 다한증이 생길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분도 당연히 다한증이 있었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것은 표면 장력이 약해지고 억력이 강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으로 피부 내부로 끌어당기는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밀어내는 힘, 억력이 세지는 거죠. 바로 그때 조직의 변형이 오거든요. 돌출, 비대, 팽창과 같은 윤기성의 증상이 생기는데 바로 그게 종기종양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런 열 에너지 중첩 교차 현상이 신경섬유에 생긴다라면 바로 신경섬유의 종기종양이 되는 거죠. 바로 그게 신경섬유종이죠.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신경섬유종 또 아울러서 또 생리통은 왜 생겼을까요? 생리통 또한 생리 전후에는 신부온도는 더 내려가거든요. 모공은 더 다치고 그러면 자궁으로의 열 쏠림은 더 심해지고 자궁 내막의 피부 온도는 더 올라갑니다. 바로 그때 억력은 더 세지니까 뭔가 밀어내려고 할 때 통증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통증이 생긴다고 생리통 약을 먹었으니 또 신부온도 피부온도 둘 다 내려가는 거죠. 자, 신부온도 내려가면 모공은 더 다치죠. 피부온도는 더 올라가죠. 표면 장력은 더 약해지고 억력은 더 세지죠. 신경섬유종은 더 커질 수 있죠. 악화될 수가 있죠. 이러한 아주 이 다양한 연결고리가 막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신경섬유종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하지만 저희 한의원은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질병을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것은 원인을 꼭 집어서 우리가 찾아내어서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시 신경섬유종, 생리통도 동시에 치료해 드려야 되거든요. 바로 그때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를 끌어올리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추고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게 되면 내 몸 전신으로 열 에너지가 골고루 분산되면 열 에너지 중첩 교차 현상이 사라지게 되고 생리할 때도 자궁으로의 열 쏠림이 사라지게 됩니다. 생리통도 사라지고 또 열 에너지 중첩 교차 현상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가 피부 온도는 내려가게 되잖아요. 피부 온도 내려가면 표면 장력은 강해지고 억력은 약해진단 말이죠. 그때 신경섬유종 또한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신부온도 올리고 피부온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치료 방법으로는 저는 4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하나는 한방의 약물요법, 식이요법, 생활요법, 운동요법이 있습니다. 한방의 약물요법에 있어서는 신부온도를 올려주는 온중 산안지제, 피부온도를 내려주는 청열 해독지제, 모공을 열어주는 발한 해표지제와 같은 약효가 있는 약제들을 쓰게 되고요. 대표적인 처방으로는 피레토탄과 피레토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먹거리도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식이요법 하나하나, 음식 하나하나도 잘 선택해서 드셔야 됩니다. 저의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에 있어서 영양학적 관점으로 음식물을 권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 또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 있어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활요법, 운동요법, 내 삶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야만
내 심부 온도가 최적화될 수 있는지를 또 설명드리고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신경섬유종 질염 또 생리통에 대해서 그러한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또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그 치료 원칙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건강한 여름 보내시고요. 무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